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독한 유튜버 천만두자입니다. 2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1교시에는 그 D램과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암울하다고 이렇게 보는 전망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뭐 D램 값도 그렇고 낸드 값도 그렇고 지금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인가 봐요.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빠질 수는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고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또 오르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도 빠지면은 또 오름도 있고 왔다 갔다 사이클 타고 가는 거죠. 뭐 디램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뭐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고 골이 깊으면 산도 깊은 거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뭐 대응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흐름에 그냥 맡기세요. 맡기다 보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역행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일단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어요. 보니까 그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전망이 100% 맞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잘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보니까 소니가 좀 재밌어요. 일본 소니가 그래도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그래도 강자인데 지금 보니까 또 소니도 이제 삼성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소니 그룹이 이제 세계 1의 반도체죠. 그 대만 TSMC 파운드리, 그 파운드리 대만 TSMC하고 같이 일본 반도체 그런 신공장에 출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네요. 그 세계적인 반도체 그 수급난 속에서 반도체를 약간 안정적으로 조달을 하고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경쟁자인 삼성전자하고 약간 격차를 벌리려는 그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초격차 전략인가요? 일단 벌려야겠다, 삼성하고. 그런 의도가 다분하죠. 니케이 신문에 보면은 그 도토키 히로키, 그 소니 최고 재무 책임자예요.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히로키. 하여튼 전날 그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자사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TSMC 신공장 건설에 이제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도도키 CF 재무 책임자가 구체적인 출자 방안과 규모 등에 관련해서는 약간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네요. 포괄적인 검토. TSMC는 지난 14일에 22에서 28나노죠.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그 연산용 로직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공장을 일본에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SMC는 2022년 일본 신공장을 착공을 하고요. 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2에서 28나노미터의 그 공정은 그 최첨단 미세 공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최첨단은 아니고 이미지 센서나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라고 하죠.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번에 그 신공장 건설을 두고 일본과 대만의 그 반도체 밀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 TSMC는 그 일본 신공장 그 등 총 투자액이 한 8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8조에서 한 10조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예상되고 전해지는데 이 중에 절반 가량을 일본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정부가 대단하네요. 그래도 일본 정부는 지원해주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 돈 지원 안 해주는데 일본은 한 이 정도 지원할 것 같다. 하여튼 이곳에서 생산되는 그 반도체는 소니하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 우선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공장 부지로 보면은 구마모토현 쪽에 있는 소니 반도체 그 공장 근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 니케이에서 소니가 TSMC하고 협력 강화에 나선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네요. 두 가지 목적.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일단은 우선 그 장기화하고 있는 그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겠다, 그런 거죠. 공급처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소니의 그 주력 제품이 시모스 이미지 센서는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
빛을 받는 그 화소부하고 그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부로 되어 있어요. 그 화소부하고 연산부가 되어 있다. 그 소니는 이 연산부에 사용되는 그 시스템 반도체 대부분을 그 TSMC한테부터 이제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는 거야. 연산부 쪽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외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 소니의 시스템 반도체의 안정적인 조달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냐? 삼성을 견제하자. 삼성을 견제하자 그겁니다. 그 시장조사 회사죠. 그 테크노 그 시스템 리서치에 따르니까 지난해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의 점유율이 44.3% 돼요. 소니는 아직까지는 44.3% 정도 되고 삼성이 한 18.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에 비하면은 격차가 한 5%포인트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니케이는 그 높은 기술력을, 그 기술력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고 있고, 자금력도 풍부한 삼성이 이제 소니를 이제 맹추격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도 있고, 그런 삼성이 상당히 두렵고 무섭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영업 현금 흐름도 최근 5년간을 봤을 때 소니는 삼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소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일본의 그 모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니와 TSMC의 관계 강화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어요. 소니의 그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지금 소니는 2022년 3월기 연결 영업이익이 기존의 예상치보다는 한 600억엔 높은 한 1조 4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1조 400억엔.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한 10조 7천억 정도 되겠네요. 10조 7천억.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니는 현재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엔을 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소니도 나름대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니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죠.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분야도 잡으면은 앞으로 이쪽 먹거리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소니도 지금 거의 똥줄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TSMC하고 같이 협업도 해야 하고 여기에 또 일본 정부가 끼어 있고 일본 정부가 이제 뒤늦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나라 정부도 뭔가 정신 차리고 빨리 우리 삼성을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경쟁 환경 구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뭔가 협업 체계가 돼야지 뭔가 앞으로 경쟁자들하고 싸워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추가되는 이야기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